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대전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윤창열 교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민족사학계에서 윤창열 교수님은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워낙 혁혁한 그러한 그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한의학의 원전 학회장을 또 이렇게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사랑 이사장이시고 세계환단학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대진국 연호를 통해서 본 환단고기의 진서고입니다. 윤창열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문헌 기록이라든지 유물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진서다라고 하는 논문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발표해 주신 적이 계시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진국의 연호,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국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환단고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단고기가 진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의 윤창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대진국 연호를 통해서 본 환단고기가 진서, 환단고기는 믿을 수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진국은 뭐 지금 사람들은 전부 발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언젠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걸 발해라고 써야 하느냐, 대진국으로 써야 하느냐. 환단고기에는 대진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는 713년 그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봉한 이후부터 발해가 그 국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발해라고 썼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대진국에서 그것은 현종 개인적으로 그렇게 좌효의 대장군, 뭐 홀한주도독, 발해 군왕,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대진국에서는 대진이라는 국호를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진국은 고구려를 계승하여 광대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문명 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 왜곡과 이의 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단사학에 의해 그 국호마저도 그 발해라고 불려주고 있는 참 비운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진국은 한민족의 국통을 계승하고 칭제 건원한 자주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진국의 그 연호를 보면은 신당서의 북적 열전을 보면요, 북적 열전 발해조에는 이제 무왕이 인안, 문왕이 대흥, 성왕이 중흥, 강왕이 정력, 정왕이 영덕, 희왕이 주작, 간왕이 태시, 선왕이 건흥, 그리고 이제 대이진, 거긴 이름을 임금 시호를 안 쓰고요, 대이진이 함하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9개의 연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의 그 대진국 본기를 보면은 앞에 국의 연호 외에 일대 세조 대중상, 이제 좀 묘호죠. 세조는 세조 대중상이 중광, 2대 태조 대조영이 천통, 그리고 13대 순종 대권왕이 대정, 14대 명종 대연석이 천복, 15대 애제 대인선이 청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대진국의 총 15명의 임금 중에서 5대 폐제 대원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열제들의 연호가 밝혀져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에 나오는 연호가 사용된 이제 구체적인 실례를 살펴보면요, 세조 초대 임금인 세조 진국 열황제의 대중상은 중광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668년부터 699년까지가 제위기간인데요, 지금 강단사학에서는 대진국의 건국자를 대조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31년 동안 32년 동안 임금을 한 것을
기존 강단사학에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강단사학계에서는 대진국의 건국을 대조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대진국 본기에서는 건국자를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상은 고구려가 망하던 668년에 나라를 세워 후 고구려라 일컬었고 연호를 중광이다. 그러니까 저 중광이라는 연호 속에는 과거에 있던 영광을 거듭 회복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라고 했으며 중광 32년인 699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강단사학계에서는 전부 698년서를 쓰고 있어요. 대조영의 등극을 붕화시자 묘호를 세조라 하고 시호를 진국 열항제라고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대 근데 중광에 대한 연호는 환단고기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대 태조 성무 고항제 대조영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조영은 699년부터 임금을 시작했어요. 719년까지 만 20년. 그런데 이 천통이라는 연호를 강단사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대조영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역사서에서 대여섯 군데 이상 천통이라는 연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일신고 석실본을 보면은 대조영의 그 친동생 대야발의 서문이 있어요. 이게 천통 17년, 이 천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통 17년 3월 3일에 반안군왕 신야발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야발은 대조영의 친동생 아닙니까? 봉치 근서하노이다. 천통 17년은 715년이 됩니다. 715년 3월 3일 반안군왕 신 대야발은 삼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서문을 적는다 해서 지금 그 대정교회에서 쓰고 있는 종경합부라는 책을 보면은 저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조영이 삼일신고에 대해서 직접 그 찬을 지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도 천통 16년 10월 길일에 제하노라 이렇게 해서 천통 16년인 714년 10월 초하루에 적다 해서 삼일신고 석실본에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고사를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천통 21년 대조영이 돌아가신 해네요. 719년 3월 3일에 반안군왕 신하 대야발은 조칙을 받들어 삼가 서문을 쓴다. 단기고사에도 나오고요. 규원사회에도 나옵니다. 규원사회에 나라 이름을 진이라 하고 건원을 천통이라 하였다 해서 이제 규원사화에도 나오고요. 다섯 번째 영순태씨 족보에도 나옵니다. 고왕은 제위가 21년인데 기해가 천통원년이다. 기해가 699년이죠. 고왕 대조영은 제위기간이 21년이다. 기해년이 천통원년이다 해서 영순태씨 족보도 699년에 대조영이 등극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얘기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정명호 교수는 2016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 그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불상 한 점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16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천통 10년 10월 12월 25일 불조. 불조는 불교를 개창한 뿌리가 되는 석가모니란 뜻이에요. 불조는 석가모니 불상 1존을 공봉한다, 모신다. 이렇게 불상에 천통 10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그 16글자의 명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PPT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천통 10년의 그 명문과 동제불상의 정면과 후면과 동제불상의 그 앞면인데요. 이걸 보면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각 왕조에서 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천통 10년이잖아요. 근데 10년을 넘게 천통이라는 연호를 쓴 왕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저것은 대조영 때 만들어진 분명한 불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대 임금인 광종 그 무황제 이제 대무의 인한인데요. 719년부터 737년까지 임금을 했는데 인한이란 연호는 영순 택시 족보에 무왕은 제위 18년이고 인한이란 연호를 썼다 해서 나오고요. 다른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물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세종 광성 문황제 대무에는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는데요. 3일 신고 봉장기에 대흥 3년 3월 15일에 그 간직을 하다. 이제 그것을 자기 조상들이 보던 3일 신고가 없어질까 봐 백두산에 봉장을 하면서 백두산에 봉안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4세 세종 광성 문황제가 글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흥 3년 739년 이 대진국은 즉위년 칭원법을 씁니다. 737년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39년이 대흥 3년이 되죠. 3월 15일에 장하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정해공주 묘비에도 대흥이라는 연호가 나옵니다. 1949년 길림성 도나시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해공주 묘비는. 그래서 그 원문은 생략하고 번역을 읽으면 공주는 우리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의 이제 둘째 딸이다. 이제 대흥 보력이라 그래서 도대체 보력이 뭐냐? 그래서 두 개의 연호를 썼다.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이란 연호를 쓰면서 중간에 보력이란 연호를 함께 썼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효 공주 또 묘지가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그 대흥이란 연호가 나오는데 길림성 화룡시 용수향 용해촌 서쪽에 있는 용두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그 선구자 노래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리 잡고 있으며 1980년과 1981년 2차에 걸쳐 발굴되었는데요. 저 정해공주는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는 넷째 딸이에요. 자, 번역을 보면은 공주는 우리 대흥 보력, 여기도 보력이란 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의 넷째 딸이다 해서 정해공주 묘비와 정효공주 묘지에 모두 대흥이라는 연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훈춘시 마적 달탑에서 글자가 새겨진 벽돌 2장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발해 대흥 모년. 여긴 발해라고 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진국 사람들이 그 발해를 병기하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서체로 양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대흥이란 연호는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5대 폐제 대원의는 이게 793년에 등극을 해서 794년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묘호, 시호, 연호 어느 것도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6세 인종, 성황제, 대화응은 이제 중홍이라는 연호를 써요. 이분도 1년밖에 임금을 못했는데 794에서 795 대화응이 신당서에는 대화여로 되어 있어요. 중홍이란 연호는 신당서와 영순태씨 족보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홍이라 개원하고 명년에 붕어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지금의 그 강단사 학자들은 전부 794년에 등극을 해서 794년에 돌아가셨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단사 학자들은. 근데 환단고기는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795년에 돌아가신 것이 되죠. 실세 목종 강황제 대숙리는 이 정력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이게 795년부터 809년까지인데 대숙린의 즉위년은 794년 갑술년으로 지금 강단사학에서 잡고 있으나
795년 을해년이 이제 분명해요.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 있어요. 신당서에서는 정력이 저 역사할 때 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역사할 때 역자는 연호에 쓰질 않습니다. 어떤 책력을 바로잡는다 이런 개념으로서 그 책력 역자의 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당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력이란 연호가 기술된 책은 신당서하고 영순태시 족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8대 의종 정황제 대원유 영덕이라는 연호를 썼는데요. 자, 한 만 4년 임금을 했어요. 영덕이란 연호는 신당서와 영순태시 족보에만 보입니다. 그리고 9대 강종 희황제 대언의 주작이란 연호를 썼어요. 역시 4년 임금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박호는 대진국의 그 상경 용천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서쪽 기슭에 있는 성장 립자 고성터 발해 군사 요새지에서 주작 통보를 발견했어요. 주작이란 연호가 그 돈에 쓰여져 있었어요. 이건 영안현지에 나오는데,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기재만 있고 실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에서 어떤 뭐 동북 공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고 지금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의 그 실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철종 이 간황제 대명충은 태시라는 연호를 썼어요. 이분도 1년밖에 임금을 못했는데 이 태시라는 연호는 신당서와 영순태시 족보에도 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세 성종 선황제 대인수는 이제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고 만 12년 동안 임금을 하셨습니다. 자, 건흥의 연호는 신당서와 영순태시 족보 외에 철종 간황제의 비인 10대 임금이죠. 순목황후 묘비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제 그의 무덤과 묘비는 2004년과 2005년 길림성 화룡시 용해촌 발해왕실 무덤군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자, 건흥 12년 7월 25일 무슨 등에 옮겨서 안치하니 예에 맞는 것이다 해서 건흥이라는 연호가 10대 철종 간황제 순목황후의 묘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장종 화항제 대이진은 하마라는 연호를 썼는데요. 만 28년 동안 임금을 했습니다. 하마라는 연호는 신당서와 영순태시 족보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하마 4년명 불상 명문이 있습니다. 하마 4년명 불비상은 오존불로서 일본 오하라시 태원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 원문은 뭐 생략을 하고 뒤로 번역을 보면요. 하마 4년, 하마 4년. 이제 요것이 지금 833년이냐, 834년이냐, 이것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환단고기는 철저하게 즉위년 칭언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학자들은 저 대이진부터는 유년칭언법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유년칭언법을.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834년 윤 5월 8일에 과거 허황부의 참군 기도이었던 조문휴의 어머니 이씨가 삼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의 보살 존상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일본에 여기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마 4년명 그 불비상이에요. 이제 가운데 아미타불이 계시고 좌우에 그 문수보살, 지장보살이 계시고 제일 밑에 딱 그 격자를 쳐놓고 거기다 글자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하마 4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 11년 그 중대성첩 사본이
일본 국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1950년에 간행된 도소료 전적 해제 역사편의 앞부분에 사진이 게재되면서 이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 하마 11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마 11년 윤 9월 25일 뭐 어떻게 했다 해서 이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송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명의자가 하수겸 대권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권항은 이제 그 다음에 임금이 되는 분이거든요. 대이진을 이어가지고 그 동생이거든요. 있는데 대권항은 이제 13대 순종 그 안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마라는 연호는 지금 일본의 불비상과 그 국내청 중대성 첩에 그 보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성 첩인데 여기 이제 그 하마라는 그런 연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대가 순종 안황제 대권항 대정이란 연호를 썼는데요. 순종 안황제 대정 연호는 이제 이게 신당서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영순태씨 족보에는 이분이 원앙으로 되어 있고 연호가 황룡으로 되어 있는데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는 대정이라는 이제 연호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뭐 저런 유물이 하나만 발굴이 된다면은 뭐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이 아주 증명이 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14세 명종 경황제 대현석은 천복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이게 870년부터 901년까지 만 31년 임금을 하셨는데 영순태씨 족보에서는 연호를 감노라고 했다고 했으나 어디에 근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의 학자들은 명종 경황제의 다음으로 이 대위회라는 대위회 왕이 있었다는 그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그 대진국 연구자들도 전부 저걸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부분을 좀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대위회왕의 태어난해는 알 수가 없고 894부터 906년 만 12년 동안 제위에 있었으며 발해국의 제14대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금 명종 경황제 다음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당회요 권 57 한림 원에서 당나라 소종 건영 2년 895년에 이런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어요. 자, 사 발해왕 대위해 칙서 한림 칭가관 합시 중서 찬서의 자보 중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것을 10월에 발해왕 대위해에게 칙서를 내렸다. 한림에서 거기에 맞게 관직을 승급하였는데 중서성에서 지은 글의 뜻에 합치되게 하였고 중서성에 공문으로 보고하였다. 자, 환단고기의 대진국 본기에 대위해왕이 언급되지 않았고요. 명종 경황제 다음이 마지막 황제인 애제 대인선으로 이어져 대위해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저는요 당회요 한림원의 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이러한 사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당나라 소종 건영 2년 895년 10월에 발해왕에게 대위해를 커다란 옥도를 하사하면서 조서를 내렸다. 대위해를 저는 대위해 왕이 아니라 그 큰 옥도를 하사하면서 조서를 내렸다. 한림원에서 발해국왕에게 관작을 올려주는 명칭을 짓게 했는데 중서성에서 지은 글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중서성에서 공문으로 보고하였다. 뭐 뒤에는 똑같이 번역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대 애제
대인선은 청태라는 연호를 썼는데요. 901년부터 926년이에요. 대인선은 대진국의 마지막 황제로 요 나라에게 멸망당했으므로 묘호와 시호가 없습니다. 영순태씨 족보에서는 연호가 천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혀 맞지가 않죠. 응?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은 애제 대인선의 재위 기간을 뭐 907년부터 또는 906년부터 926년이라고 하나 근거가 없으며 이것은 뭐 환단고기를 보면 분명히 901년부터 92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대진국은 진국 열황제 대중상이 668년 후 고구려를 세운 이래로 926년에 이르러 멸망하였으니까 영년이 15대 259년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그 자료를 많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분명한 이런 그 증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강단사학계에서는 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슬픈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영순태씨 족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순태씨가 대조영 그 대씨 후손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중에 태씨로 바뀐 뭐 경위 같은 거 혹시 알려져 있습니까? 언뜻 보기로는 그 임금이 사성을 대시해서 태씨를 주었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협계 태씨 족보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영순 태씨 족보나 협계 태씨 족보는 거기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계 태씨 족보를 이제 못 구한 것이 이번 논문에서 조금 아쉬운데 백방으로 구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협계태씨 족보를. 근데 지금도 이제 영순태씨, 협계태씨 자체가 합쳐졌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뭐 태씨라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발해 15대 황제가 이렇게 계셨는데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재위 기간이 짧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무슨 뭐 왕실의 어떤 뭐 그런 뭐 어지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4세 그 세종 광성 문황제가 예. 57년 동안인가 임금을 했고요. 예. 그래서 79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족제를 세웠다 그랬는데 대원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년 만에 폐위가 되거든요. 아마 그 찬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찬탈이라는 것은 이제 그 4대 임금의 그 아들 손자로 내려가잖아요. 글리 내려가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찬탈을 했다가 다시 쫓겨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고기가 1년 못하게 1년 남짓 임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대흥이라는 연호에서 보력이라는 연호를 또 같이 썼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한 그 동시대에 연호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예. 둘째 딸이 죽고 넷째 딸이 죽었을 때 대흥보력이라고 거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학자들은 대흥이란 연호를 쓰다가 중단하고 보력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다시 대흥이라는 연호를 회복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흥보력을 함께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보력이라는 그 어떤 두 번째 연호를 함께 썼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력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보면 보배보자에다가 달력이라고 하는 역자니까 예. 이게 뭐 대흥이라는 연호를 좀 이렇게 높이 받들기 위해서 쓴 강조 같은 그런 뜻인.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면호를 썼다는 것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함화 4년이 예. 833년이냐, 834년이냐 이제 그게 논란이 됩니다. 지금 직인년 칭원법을 환단고기는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아까 그 발표하신 거기 그 인용문에 보면
윤달이 있거든요. 윤달. 윤달이 있어요. 예, 윤5월이라고 나오니까 그 그 해에 윤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게 이제 834년으로 고정이 됐어요. 834년으로. 예. 아, 윤달이 그때. 예. 그럼 그래서 그걸로 그냥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 12대 그 이제 12대 임금이죠. 장종 화흥제. 예. 그때부터는 중국 사람들 말대로 유년칭원법을 썼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철저하게 이 환단고기는 즉위년칭원법을 고수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환단고기가 약간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 즉위년 칭원법을. 객관적인 자료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윤달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윤달이 있는 것은 이제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아마 좀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역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